2025년 6월 18일 새벽 4시 17분. 휴대폰 진동에 잠이 깼습니다. 즉시 펜타곤으로 오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발신자는 미 국방부 차관보였습니다. 저는 록히드 마틴에서 42년간 근무한 스텔스 기술 전문가입니다. F-117 라이트호크의 레이더 흡수 코팅 설계에 참여했고 F-22 랩터의 흡수 소재 개발을 총괄했습니다. B-스피릿 폭격기의 유지 보수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미국의 스텔스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습니다. 1991년 걸프전에서 F-117은 전체 출격의 단 2%였지만 전략 표적의 40% 이상을 파괴했습니다. 개전 24시간 만에 이라크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솔직히 우리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K9 자주포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텔스 기술,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날 새벽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급 회의입니다. 30분 내로 브리핑룸으로.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펜타곤까지 거리는 정확히 27.3km였습니다. 새벽이라 도로가 한산해서 19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보안구역 B7 최고 기밀 회의실이었습니다. 이미 12명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차관보가 답했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카이스트라는 대학에서 뭔가를 개발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갈륨 기반 액체 금속 복합 잉크를 활용한 능동형 광대역 전자기파 흡수체. 제목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액체 금속이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것도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저는 픽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스텔스 코팅은 도자기처럼 딱딱한 세라믹 소재여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MIT 재료공학과에서 검증 요청이 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MIT가 검증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논문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신축률 1200%라고 합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1200%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원래 길이의 12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F-22 랩터의 레이더 흡수 코팅은 신축률, 그러니까 늘어나는 비율이 고작 15%입니다. 80배 차이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차관보가 계속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변형시키면 흡수하는 전파 주파수 대역이 바뀐다고 합니다. 스스로 변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더 있습니다. 차관보가 다른 문서를 띄웠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어떤 방식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이크로 채널 방식입니다. 미세한 관을 수천 개 만들고 그 안에 액체를 흘려보내는 방식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복잡하지 않습니까? 펌프도 필요하고 밸브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고장 위험이 큽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소재 자체가 유연합니다. 기계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소재 자체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물질의 성질을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1988년, 저는 막 록히드 마틴에 입사했습니다. 29살의 패기 넘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F-117 나이트호크가 한창 개발되던 시기였습니다. 첫 출근 날, 선배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네. 어떤 역사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레이더에 안 잡히는 비행기,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거지.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해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 그러니까 레이더에 잡히는 크기를 새 한 마리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0.001제곱미터, 정확히 1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일반 전투기의 반사 면적은 5에서 10제곱미터입니다. 5000배에서 1만 배 차이였습니다. 이걸로 전쟁의 룰이 바뀝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1991년 1월 17일 사막의 폭풍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 38분 F-117 42대가 바그다드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이라크는 소련제 SA-2, SA-3, SA-6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총 3,700기의 대공 미사일과 7,000문의 대공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F-117은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가 아무것도 탐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적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라크 방공 사령관이 소리쳤다고 합니다. 모릅니다. 레이더에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레이더 요원이 답했습니다. 그럼 폭탄은 어디서 떨어지는 겁니까? 사령관이 외쳤습니다. 42대의 F-117이 1669에 출격했습니다. 전체 출격 횟수의 2%에 불과했지만 바그다드의 전략 표적 40% 이상을 파괴했습니다. 미국 앞에 무릎 꿇으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나라, 현대차가 엑셀을 미국에 수출하던 시절, 폰이라는 차를 만들어 캐나다에 팔던 나라, 영원한 추격자, 절대 선두는 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기술 격차가 30년은 됩니다. 제 동료가 말했습니다. 30년이요? 50년도 넘습니다. 다른 동료가 웃었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8일 새벽,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을 잡으십시오.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30분, 인천공항 도착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십시오. 차관보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네, 저는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자료를 읽었습니다. F-22 랩터는 한 번 비행하고 나면 코팅 검사를 해야 합니다. 시간당 유지비가 7만 달러, 한화로 약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원인이 바로 코팅 균열 검사와 재코팅 작업입니다. 엔진 배기구 온도는 섭씨 1000도가 넘습니다. 초음속 비행을 하면 공기 마찰로 수백 도가 더 올라갑니다. 딱딱한 세라믹 코팅은 이 열을 견디지 못하고 갈라집니다. 갈라진 부분에서 레이더 전파가 반사됩니다. 스텔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번 검사하고 다시 칠하고 또 검사합니다. 이 비용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 저는 30년 동안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자료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물질이 손가락처럼 늘어나 있었습니다. 원래 길이의 12배.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저는 MIT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교수입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데이비드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아, 데이비드. 한국 자료 받았나?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내일 인천 가지 않나? 직접 확인하게 될 걸세.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2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F-117, F-22, F-35 B2점. 미국의 모든 스텔스기를 봤습니다. 우리가 최고다.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알게 됩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를 넘어섰는지. 2025년 6월 19일 오후 3시 28분. 대한항공 K082편이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시간 13시간 47분. 워싱턴 덜레스에서 출발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기내에서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신축률 1200%, 가변 흡수 대역, 프린터 인쇄 가능, 불가능하다.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F-22 랩터의 레이더 흡수 코팅은 신축률이 고작 15%입니다. 그것도 섭씨 200도 이상에서는 균열이 발생합니다. 시간당 유지비가 7만 달러, 약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원인이 바로 코팅 균열 검사와 재코팅 작업입니다. 1200%라니 오타 아닙니까? 저는 MIT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원래 길이의 12배입니다. 답장을 받고 손이 떨렸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승객들이 일어나 짐을 꺼냈습니다. 저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렸습니다. 줄이 길었지만 이상하게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착륙 후 정확히 12분 만에 입국장을 통과했습니다. 12분이라고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뉴욕 JFK 공항은 평균 45분입니다.
런던 히드로는 1시간이 넘습니다. 짐을 찾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제 가방이 3분 만에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카이스트까지 1시간 30분 소요됩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대교가 보였습니다. 길이 21.38km, 세계에서 5번째로 긴 교량. 미국에도 이런 다리가 있습니까? 기사가 물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브릿지가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도로가 깨끗했습니다. 차선이 선명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바다를 메워서 만든 신도시죠. 기사가 답했습니다. 바다를 메웠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53.4제곱킬로미터를 매립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언제 만들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03년에 시작해서 지금도 개발 중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만에 바다 위에 도시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대전 37km. 대전이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과학 도시입니다. 카이스트가 있는 곳이죠. 기사가 답했습니다. 과학 도시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차가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도시가 깨끗했습니다. 나무가 많았습니다. 여기가 카이스트입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차가 캠퍼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든 건물들. MIT와 비슷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김재훈 교수입니다. 신소재공학과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연구실로 가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넓었습니다.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왜 액체 금속입니까? 고체로는 안 됩니까?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핵심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고체는 늘어나면 끊어집니다. 액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여기입니다. 김 교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실이 넓었습니다. 학생들이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현미경, 측정 장비, 프린터 같은 기계들. 이게 프린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잉크젯으로 스텔스 코팅을 만든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보시겠습니까?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이건 액체 금속 잉크입니다. 학생이 말했습니다. 작은 병을 들었습니다. 검은색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져봐도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독성은 없습니다. 학생이 답했습니다. 병을 흔들었습니다. 액체가 물처럼 흘렀습니다. 진짜 액체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프린터에 넣습니다.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프린터가 작동했습니다. 위잉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5분 후 인쇄가 끝났습니다. 검은색 필름이 나왔습니다. 만져보십시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필름을 잡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고무처럼 유연했습니다.
이게 스텔스 소재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레이더 전파를 흡수합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늘려 보십시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필름을 양손으로 잡고 늘렸습니다. 늘어났습니다. 더 늘렸습니다.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디까지 늘어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원래 길이의 12배까지 가능합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저는 계속 늘렸습니다. 10cm짜리 필름이 1m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필름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탄성이 완벽했습니다. 이걸 비행기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비행 중에 늘어나고 줄어들어도 성능이 유지됩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균열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늘어나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온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섭씨 1000도까지 견딥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1000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갈륨의 녹는 점이 섭씨 29.76도지만 산화막으로 보호하면 1000도까지 가능합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F-22의 엔진 배기구 온도가 섭씨 1000도입니다. 현재 코팅은 섭씨 500도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매번 교체해야 합니다. 이걸 F-22에 쓰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지비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능동형 흡수 기능입니다. 다른 실험대로 갔습니다. 큰 필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늘리면 김 교수가 필름을 늘렸습니다. 흡수하는 주파수가 바뀝니다.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그래프가 변했습니다. 원래는 8GHz에서 12GHz를 흡수합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늘리면 그가 필름을 더 늘렸습니다. 6GHz에서 10GHz로 바뀝니다. 스스로 조절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물리적 변형으로 전파 흡수 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42년 동안 제가 꿈꿔온 기술입니다. 적의 레이더 주파수에 맞춰 변하는 스텔스 코팅. 미국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성공했지만 실제 비행기에 적용하려면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미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원리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앉으시죠. 김 교수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먼저 갈륨입니다. 김 교수가 시작했습니다. 갈륨은 원소 번호 31번, 은백색 금속입니다. 녹는 점이 아주 낮죠?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섭씨 29.76도입니다. 손에 쥐면 녹습니다. 김 교수가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은색 덩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갈륨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병을 손에 쥐었습니다. 30초 후 갈륨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액체가 되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순수한 갈륨은 불안정합니다. 산소와 만나면 산화됩니다.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음파를 사용합니다. 초음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초음파로 갈륨을 마이크로 입자로 쪼갭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마이크로미터에서 10마이크로미터입니다. 숫자를 적었습니다. 1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밀리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점. 그렇게 작은 입자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각 입자는 자연스럽게 산화막으로 둘러싸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그림이 추가되었습니다. 작은 원들이 껍질에 쌓여 있는 모습. 이 산화막이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김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고온에서도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입자들을 고분자,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물질과 섞습니다. 고분자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폴리우레탄이나 실리콘 같은 유연한 물질입니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갈륨 70%, 고분자 30%가 최적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70대 30점. 이렇게 섞으면 잉크가 됩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는 잉크. 실험대로 돌아갔습니다. 프린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프린터에 잉크를 넣었습니다. 노즐을 조정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가 작동했습니다. 검은색 액체가 기판 위에 떨어졌습니다. 한 줄, 또 한 줄.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A사 크기를 인쇄하는데 약 3분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3분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기존 스텔스 코팅은 진공 챔버에서 증착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비용도 비쌉니다. 3분 후 인쇄가 끝났습니다. 이제 건조시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븐에 넣었습니다. 온도를 섭씨 80도로 설정했습니다. 10분 기다렸습니다. 됐습니다. 김 교수가 오븐을 열었습니다. 필름을 꺼냈습니다. 만져봤습니다.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탄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완성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레이더 전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큰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전자기파의 반사율과 흡수율을 측정합니다. 필름을 기계에 올렸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김 교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8GHz에서 흡수율이 95.7%입니다. 95.7%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전파의 95.7%를 흡수합니다. 반사는 4.3%뿐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F22의 레이더 흡수율은 약 90%입니다. 한국 소재가 더 높았습니다. 주파수 범위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8GHz에서 18GHz까지 90% 이상 흡수합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10GHz 대역폭. 미군 레이더는 주로 8GHz에서 12GHz를 사용합니다. 완전히 커버했습니다. 중국 레이더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14GHz에서 16GHz를 주로 씁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그것도 커버됩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더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걸 보십시오. 필름을 손으로 늘렸습니다. 화면의 그래프가 변했습니다. 늘리면 주파수 대역이 낮아집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20% 늘리면 흡수 대역이 6GHz에서 16GHz로 이동합니다.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비행 중에 적 레이더 주파수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소재를 변형시키는 겁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0년 동안 꿈꿔온 기술입니다. 적응형 스텔스, 능동형 위장. 미국은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센서, 제어 장치, 액추에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소재 자체의 성질을 바꿨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늘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이 기술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스텔스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구성 테스트 결과입니다. 다른 실험대로 갔습니다. 여러 샘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샘플은 1만 번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한 겁니다. 김 교수가 하나를 들었습니다.
성능 저하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3% 미만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1만 번에 3%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거의 영구적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른 샘플을 들었습니다. 이건 열 사이클 테스트입니다. 영하 40도에서 섭씨 120도까지 500번 반복했습니다. 결과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성능 저하 5% 미만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다른 샘플을 들었습니다. 이건 실제 비행 환경을 시뮬레이션한 겁니다. 초음속 비행 시의 마찰열, 압력 변화, 진동을 재현했습니다. 몇 시간 테스트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00시간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100시간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F-22는 50시간 비행하면 코팅을 교체합니다. 한국 소재는 100시간을 견뎠습니다. 2배였습니다. 균열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전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액체 상태라서 균열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무게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존 세라믹 코팅의 60% 수준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F-22의 레이더 흡수 소재는 약 450kg입니다. 40%를 줄이면 180kg 감소. 미사일 2발을 더 실을 수 있는 무게입니다. 비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원자재 비용은 기존의 30% 수준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30%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갈륨이 비싸지만 공정이 단순해서 전체 비용은 훨씬 낮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F-22 한 대의 스텔스 코팅 비용은 약 500만 달러입니다. 70%를 줄이면 350만 달러 절감. 한화로 약 49억 원입니다. 미 공군은 F-22를 18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계산하면 654억 5천만 원 절감.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이 기술의 가치를 아십니까?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수조 원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수십조 원입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허를 냈습니다. 어느 나라에 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전 세계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주요 국가는 다 커버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이 기술을 쓰려면 한국에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스텔스기가 한국 기술을 써야 합니다. 미국 특허는 언제 등록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25년 8월 예정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2개월 후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미국 기술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습니까? 김 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샘플이 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2개의 샘플을 꺼냈습니다. 왼쪽이 미국 F-22의 레이더 흡수 소재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MIT에서 보내줬습니다. 연구용으로. 오른쪽 샘플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우리 소재입니다. 2 샘플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달랐습니다. 미국 샘플은 딱딱해 보였습니다. 표면이 거칠었습니다. 한국 샘플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만져보시겠습니까?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미국 샘플을 만졌습니다. 딱딱했습니다. 세라믹 같았습니다. 손톱으로 눌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샘플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고무 같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신축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미국 샘플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천천히 늘렸습니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약 12%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더 세게 늘렸습니다. 뚝 소리가 났습니다. 끊어졌습니다. 15% 정도에서 파단됩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샘플을 잡았습니다. 늘렸습니다. 쉽게 늘어났습니다. 더 늘렸습니다. 계속 늘어났습니다.
10배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더 늘렸습니다. 11배입니다. 또 늘렸습니다. 12배입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샘플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완벽한 복원이었습니다. 80배 차이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온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실험용 가열판을 준비했습니다. 온도를 섭씨 200도로 설정했습니다. 미국 샘플을 올렸습니다. 5분 기다렸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샘플을 집게로 집어 확대경으로 봤습니다.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균열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섭씨 200도부터 시작됩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온도를 섭씨 500도로 올렸습니다. 3분 후 확인했습니다. 균열이 커졌습니다. 표면이 갈라졌습니다. 이 상태로 비행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레이더 반사가 크게 증가합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얼마나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10배에서 20배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F-22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0.0001제곱미터입니다. 10배 증가하면 0.001제곱미터. 작은 새 크기가 됩니다. 레이더에 잡힙니다. 한국 샘플을 올렸습니다. 온도를 섭씨 500도로 설정했습니다. 5분 기다렸습니다. 샘플을 확인했습니다. 균열이 없었습니다. 표면이 깨끗했습니다. 더 올려보겠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온도를 섭씨 800도로 올렸습니다. 10분 기다렸습니다. 샘플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1000도까지 올려보겠습니까?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답했습니다. 온도를 섭씨 1000도로 올렸습니다. 15분 기다렸습니다. 샘플을 꺼냈습니다. 식힌 후 확인했습니다. 표면이 약간 변색되었지만 균열은 없었습니다. 만져봤습니다. 여전히 유연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성능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에 두 샘플을 올렸습니다. 먼저 미국 샘플.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0GHz에서 흡수율 89.3%입니다. 김 교수가 읽었습니다. 한국 샘플로 바꿨습니다. 그래프가 올라갔습니다. 10GHz에서 흡수율 95.7%입니다.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6.4%포인트 높았습니다. 반사율로 계산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샘플은 10.7% 반사.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 샘플은 4.3% 반사.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한국 샘플이 2.5배 적게 반사했습니다. 레이더 탐지 거리로 환산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국 샘플은 100km에서 탐지됩니다. 한국 샘플은 63km입니다. 37km 차이였습니다. F-22가 적 레이더 기지를 공격하는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미국 소재는 100km에서 탐지됩니다. 지리대공,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보통 150km입니다. 위험합니다. 한국 소재는 63km에서 탐지됩니다. 훨씬 안전합니다. 주파수 대역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샘플은 8GHz에서 12GHz, 4GHz 대역폭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 샘플은 8GHz에서 18GHz, 10GHz 대역폭입니다. 2.5배 넓었습니다. 무게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저울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크기의 샘플을 올렸습니다. 미국 샘플 100g. 김 교수가 읽었습니다. 한국 샘플 62g. 38% 가벼웠습니다. F-22 전체로 계산하면 스텔스 코팅 무게가 450kg에서 279kg으로 줄어듭니다. 171kg 감소. AIM-120 공대공 미사일 3발을 더 실을 수 있는 무게입니다. 제작 시간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방식은 진공증착입니다. F-22 한 대에 약 200시간 걸립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방식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프린터 인쇄와 건조를 포함해 약 20시간입니다. 10분의 1이었습니다. 비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방식은 기체당 약 500만 달러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 방식은 약 150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3분의 1이었습니다.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신축률 미국 15%, 한국 1200%, 여든배. 내열성 미국 200도, 한국 1000도, 5배. 흡수율 미국 89.3%, 한국 95.7%. 대역폭 미국 4GHz, 한국 10GHz, 2.5배. 무게 미국 100g, 한국 62g, 38% 감소. 제작 시간 미국 200시간, 한국 20시간, 10분의 1. 비용 미국 500만 달러, 한국 150만 달러, 3분의 1.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앞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이건 패배입니다. 김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국의 패배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42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기술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박사님,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진화입니다. 기술의 진화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미국이 시작했고 한국이 발전시켰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42년 동안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세계를 선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앞서갔습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정부 예산도 아니고 대기업 자본도 아니고 연구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약 50억 원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50억 원. 약 360만 달러. F-22 한 대의 코팅 비용보다 적었습니다. 미국은 스텔스 기술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은 50억 원으로 더 나은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23년 3월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2년 3개월. 미국이 F-117을 개발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F-22는 21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2년 3개월 만에 더 나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질문을 바꿨습니다. 질문을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미국은 어떻게 더 강한 소재를 만들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꼭 딱딱해야 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질문이 달랐습니다.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결과가 달랐습니다. 발상의 전환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대단합니다.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42년 동안 보지 못한 것을 교수님은 2년 만에 보셨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김 교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사님께서 만든 기초가 있었기에 저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중국 기술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논문을 띄웠습니다. 중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베이징 항공항천대학교의 논문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2024년 11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논문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마이크로 채널 기반 능동형 레이더 흡수 구조였습니다. 마이크로 채널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미세한 관을 만들어 액체를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그림을 봤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수천 개의 미세한 관이 그물처럼 엮여 있었습니다. 각 관의 굵기는 100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머리카락 굵기 정도. 어떻게 작동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관 안에 갈륨을 흘려보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펌프로 압력을 조절해서 갈륨의 분포를 바꿉니다. 그러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자기파 흡수 특성이 변합니다. 원리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했습니다. 부품이 몇 개나 필요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 펌프 24개, 밸브 72개, 센서 48개, 제어 장치 1개, 배터리 1개, 총 146개 부품.
이게 다 비행기에 들어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날개와 동체에 분산 배치됩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무게를 계산했습니다. 마이크로 펌프 하나가 약 50g, 24개면 1.2kg, 밸브는 각각 20g, 72개면 1.44kg, 센서, 제어 장치, 배터리까지 합치면 약 4.5kg. 무겁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한국 방식보다 7배 더 무겁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신뢰성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김 교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고장률 분석이었습니다. 마이크로 펌프는 5,000시간마다 고장납니다. 김 교수가 읽었습니다. 밸브는 3,000시간입니다. 센서는 8,000시간입니다. 계산했습니다. 전투기는 연간 약 300시간 비행합니다. 펌프는 약 16년, 밸브는 약 10년. 하지만 부품이 많았습니다. 펌프 24개 중 하나라도 고장나면 시스템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시스템 전체 고장률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간 약 15%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15%. 전투기 100대 중 15대가 매년 스텔스 시스템 고장을 겪습니다. 한국 방식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계 부품이 없으니 고장률이 거의 0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작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 채널을 만드는 공정이었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로 패턴을 만듭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애칭으로 관을 파냅니다. 몇 번 반복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27번입니다. 127번. 각 공정마다 오차가 쌓입니다. 불량률이 높아집니다. 불량률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논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정치로는 약 40%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40%. 10개 만들면 4개는 버려집니다. 한국 방식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프린터 인쇄니까 불량률이 5% 미만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8배 차이였습니다. 비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계산서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방식은 전투기 한 대당 약 8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부품 비용이 200만 달러, 제작 비용이 400만 달러, 조립 및 테스트 비용이 2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 한화로 약 112억 원. 한국 방식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약 150만 달러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5분의 1이었습니다. 유지보수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방식은 연간 약 5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펌프와 밸브 교체, 센서 점검 등이 필요하니까요. 한국 방식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균열 검사만 하면 됩니다. 연간 약 5만 달러입니다. 10분의 1이었습니다.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무게 중국 4.5kg, 한국 0.65kg, 7배. 부품 수 중국 146개, 한국 0개. 고장률 중국 15%, 한국 1% 미만. 불량률 중국 40%, 한국 5% 미만. 제작 비용 중국 800만 달러, 한국 150만 달러, 5분의 1. 유지보수 중국 50만 달러, 한국 5만 달러, 10분의 1.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압도했습니다. 중국도 이걸 알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 논문을 읽었을 겁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반응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베이징 항공항천대학교에서 접촉이 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특허가 등록되기 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중국이 포기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김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체 개발을 시도할 겁니다. 성공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중국의 연구 역량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빠르면 2년, 늦으면 5년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그 전에 한국은 뭘 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더 발전시킬 겁니다.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수동으로 늘려서 주파수를 바꿉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자동입니다. 자동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적 레이더 주파수를 감지하면 소재가 스스로 변형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형상 기억 합금을 섞습니다. 온도나 전기 신호로 제어합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중국이 따라오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26년 말 목표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1년 반 후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무섭습니다.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무섭다니요?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을 따라잡고도 계속 달립니다. 중국이 쫓아오기도 전에 더 앞서갑니다. 김 교수가 진지해졌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석유도 없고 철도 없고 구리도 없습니다. 그럼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밖에 없습니다. 기술로 살아야 합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국은 자원이 풍부합니다. 석유, 천연가스, 광물, 농지. 기술 개발이 느려도 살 수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휘토류, 석탄, 철, 구리.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수입합니다. 기술로만 수출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달립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을 응원합니다. 김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한국이 앞서가는 게 자존심 상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한국의 혁신을 존경합니다. 김 교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이 기술이 전투기에만 쓰입니까?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곳에 쓰입니다.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전시실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형과 샘플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김 교수가 첫 번째 모형을 가리켰습니다. 뱀 모양의 로봇이었습니다. 길이가 약 1m, 굵기는 5cm 정도. 소프트 로봇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몸통이 전부 액체 금속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로봇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고무처럼 유연했습니다. 어디에 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찰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좁은 틈으로 들어가 적진을 관찰합니다.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탐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봇이 움직였습니다. 구불구불 기어갔습니다. 15cm 틈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몸을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모형으로 갔습니다. 옷이었습니다. 전투복 같았습니다. 웨어러블 전자기파 차폐복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군인이 입으면 적 레이더와 통신 감청을 막습니다. 옷을 만졌습니다. 일반 전투복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무겁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일반 전투복보다 200g 더 무거울 뿐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200g. 사과 한 개 무게. 여기에 안테나 기능도 있습니다. 김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어깨 부분에 액체 금속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안테나보다 나은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휘어도 성능이 유지됩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군인이 움직여도 통신이 끊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모형으로 갔습니다. 자동차 모형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범퍼에 액체 금속 레이더 흡수 소재가 들어갑니다. 왜 자동차에 레이더 흡수 소재가 필요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레이더를 많이 씁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앞차, 옆차, 뒷차 모두 레이더를 쏩니다. 서로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범퍼에 흡수 소재를 붙이면 간섭을 줄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레이더 성능이 30% 향상됩니다. 네 번째 모형으로 갔습니다. 스마트폰 같았습니다. 육지 통신 안테나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육지는 주파수가 아주 높습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00GHz에서 300GHz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지는 6GHz. 육지는 50배 높습니다. 그렇게 높은 주파수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반 금속 안테나로는 어렵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항이 너무 커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액체 금속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항이 낮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효율이 일반 안테나의 3배입니다. 다섯 번째 모형으로 갔습니다. 접히는 화면이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화면 안에 배선이 있습니다. 구리 배선은 접으면 끊어집니다. 하지만 액체 금속 배선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화면을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10번, 20번, 50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만 번 테스트했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아직도 정상 작동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전투기 시장은 연간 약 50억 달러입니다. 소프트 로봇 시장은 약 30억 달러. 웨어러블 전자기기 시장은 약 200억 달러. 자율주행차 레이더 시장은 약 150억 달러. 육지 통신 시장은 약 500억 달러.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은 약 100억 달러. 합계를 계산했습니다. 1030억 달러. 한화로 약 144조 원. 1000억 달러 시장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것도 2030년까지 예상 시장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참여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삼성, LG, 현대, 하나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기술 이전 협상 중입니다. 로열티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매출의 3%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1000억 달러의 3%, 3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2천억 원. 카이스트가 받는 로열티만 그 정도입니다. 대학이 부자가 되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그 돈은 다시 연구에 투자됩니다. 어떤 연구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차세대 소재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액체 금속보다 더 나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있을 겁니다. 김 교수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과학은 끝이 없으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로키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루먼에서 접촉이 왔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제 회사였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라이선스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얼마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협상 중입니다. 하지만 최소 10억 달러 이상일 것 같습니다.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4천억 원. 로키드 마틴이 한국 대학에 1조 원을 주고 기술을 사려 합니다. 유럽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에어버스, 탈레스, 다소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일본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쓰비시, 가와사키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허가 있으니까요. 그럼 다들 못 쓰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로열티를 내면 쓸 수 있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안 내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특허 침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세계 스텔스 기술의 열쇠를 쥐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어떤 혁명 말입니까?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패권의 혁명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70년 동안 쥐고 있던 스텔스 기술 패권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김 교수가 진지해졌습니다. 패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생존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교수님의 꿈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화입니다. 평화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이 기술로 한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42년 동안 저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더 강한 무기, 더 치명적인 무기,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지만 김 교수는 달랐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김 교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도 평화를 원하셨을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작은 나라의 절박함,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실함, 그것이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실제 비행 테스트를 해보셨습니까?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 했습니다. 다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소였습니다. 넓은 경납고가 나타났습니다. 비행기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훈련기죠. 비행기에 다가갔습니다. 날개를 만졌습니다. 매끈했습니다. 이 날개에 액체 금속 코팅을 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검은색 코팅이 보였습니다. 일반 페인트처럼 보였습니다. 언제 테스트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25년 4월 15일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어디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 비행장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고도 3000m에서 속도 마하 0.8로 비행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기존 대비 87% 감소했습니다. 87%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원래 5제곱미터였는데 0.65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7.7배 감소. 탐지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존에는 120km에서 탐지됐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코팅 후에는 43km에서 탐지됐습니다. 77km 차이였습니다. 엄청난 차이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생존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점이 희미했습니다. 이게 코팅한 T-50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다른 영상이 나왔습니다. 코팅하지 않은 T-50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의 점이 훨씬 밝았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초음속 비행도 테스트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비행기가 가속했습니다. 마하 1.2. 초음속 돌파. 손익붐이 발생했습니다. 코팅 상태는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착륙 후 검사했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균열이나 손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날개 표면이 깨끗했습니다. 마찰열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대 섭씨 28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견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 번 비행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총 47회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누적 비행 시간은 83시간입니다. 성능 저하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2.3%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됐습니다. 다른 테스트도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환경 테스트를 했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영하 40도 환경에서 48시간 노출했습니다. 성능 저하 1.2%, 섭씨 60도 고온 환경에서 72시간, 성능 저하 1.8%, 습도 95% 환경에서 일주일, 성능 저하 0.7%,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빗속 비행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테스트했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시간당 100mm 강우 환경.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간당 50mm 적설 환경도 테스트했습니다. 역시 문제 없었습니다. 염수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해안 환경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3.5% 염수의 일주일 노출. 성능 저하 1.1%. 완벽했습니다. 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공군 참모 총장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언제요? 제가 물었습니다. 2025년 5월 20일입니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별이 4개 달린 장군이 보였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다. 우리 공군의 미래다. 빨리 실전 배치하라. 실전 배치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어떤 기종에 먼저 적용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 공군은 F-35A를 40대 도입했습니다. 이 비행기들에 추가 코팅을 할 예정입니다. F-35는 이미 스텔스기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코팅을 추가하면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얼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50%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F-35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약 0.001호 제곱미터입니다. 50% 감소하면 0.0007호 제곱미터. 거의 탐지 불가능 수준입니다. 미국이 알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로키드 마틴에 통보했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반응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얼마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협상 중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15억 달러 이상일 것 같습니다. 15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1천억 원. 로키드 마틴이 한국 대학에 2조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폴란드, 싱가포르, 터키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모두 F-35 운용국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 세계 F-35 운용국이 한국 기술을 원합니다. 수출 허가가 나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민감한 기술이니까 신중하게 결정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직접 비행기를 타볼 수 있습니까? 김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타보시겠습니까? 네,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능합니다. T-50은 복좌형이니까 뒷좌석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날씨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 교수가 태블릿을 봤습니다. 오늘은 맑습니다. 가능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비행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조종사가 앞좌석에 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조종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답했습니다. 엔진이 시동됐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시속 100km, 150km, 200km. 코가 들렸습니다.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고도 500m, 1000m, 2000m. 창밖으로 대전이 보였습니다. 작은 집들이 개미처럼 보였습니다. 레이더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지상 레이더가 전파를 쐈습니다. 탐지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45km에서 탐지됩니다. 조종사가 답했습니다. 코팅 없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125km에서 탐지됩니다. 조종사가 답했습니다. 80km 차이. 기동을 해보겠습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급선회했습니다. 중력이 몸을 눌렀습니다. 지 포스 오지. 숨이 막혔습니다. 비행기가 급상승했습니다. 고도 4000m, 5000m. 급강하했습니다.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마하 0.9. 몸이 떨렸습니다. 수평 비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코팅 상태 확인했습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정상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42년 동안 비행기를 만들었지만 직접 타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에는 한국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20분 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김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헬멧을 벗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수님, 저는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비행장에서 돌아온 후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실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BBC 뉴스 영상이 나왔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자 뉴스였습니다. 한국 카이스트가 혁신적인 스텔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액체 금속을 이용한 이 기술은 기존 스텔스 코팅보다 80배 더 유연합니다. 화면에 실험실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 교수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비행기뿐만 아니라 로봇, 통신 장비,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군사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BBC 말고도 다른 곳에서 보도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CNN, 로이터, AFP, NHK 모두 보도했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CNN이었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이번에는 스텔스 기술입니다. MIT 교수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2년 만에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은 로이터 기사였습니다. 한국 카이스트, 차세대 스텔스 기술 개발, 세계 방산 시장 지각 변동 예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기술의 시장 가치를 최소 100조 원 이상으로 평가한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이 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이 스텔스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 NHK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또 한 번 입증됐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이 기술에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방위성 관료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입도 검토할 것입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기술을 인정했습니다.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프랑스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기사였습니다. 한국이 스텔스 기술에서 프랑스를 추월했다. 다소, 탈레스 등 프랑스 방산업체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다소 CEO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방향으로 연구를 전환해야 합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프랑스 방산업계의 CEO가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독일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슈피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이 멈추지 않는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에 이어 방산까지. 독일이 배워야 할 때다. 독일 국방부 장관 인터뷰였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럽의 미래 전투기 개발에 한국 기술을 검토 중입니다. 영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였습니다. 한국 카이스트의 스텔스 기술, 게임 체인저가 되나?
영국 BAE 시스템스 기술 도입 협상 중. BAE 시스템스 임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개발 중인 템페스트 전투기에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레츠 기사였습니다. 한국 스텔스 기술에서 이스라엘 앞서. IAI 한국 기술 도입 검토. 이스라엘 방산업체 CEO 인터뷰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선도자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을 선도자라고 불렀습니다. 학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논문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네이처에 게재 요청이 왔습니다. 사이언스에서도 특집 기사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IE에서는 기조 연설을 요청했습니다. IE요? 제가 놀랐습니다. 네. 2025년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국제전자기 학회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IE는 세계 최대 전기전자 학회입니다. 회원이 40만 명이 넘습니다. 수락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상은 받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몇 개 받았습니다.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한국과학상 수상 2025년 3월, 호암상 공학상 수상 2025년 5월, 아시아 혁신상 수상 2025년 6월, 노벨상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벨상은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기술이 실제로 세상을 바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바꿀 것 같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네,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기업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육지 안테나 공동 개발 제안, LG전자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배선 적용 요청,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 레이더 기술 협력 제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방산 적용 협력 요청,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배선 기술 문의. 모두 수락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협상 중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김 교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약 2조 5천억 원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조 5천억 원. 대학 연구실이 벌어들이는 금액으로는 천문학적입니다. 정부 지원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총 50억 원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50억 원 투자로 2조 5천억 원 매출, 500배 수익.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취업 제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어디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루먼, 삼성, LG, 현대, 한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평균 2억 원 이상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석사 졸업생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이 분야 인재가 귀하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학생들이 세계적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께도 제의가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어디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연구소들, 중국 대학들, 유럽 연구기관들. 연봉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고 제안은 연봉 10억 원이었습니다. 10억 원. 거절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한국에서,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게 제 일입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교수님은 영웅입니다. 김 교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과학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자랑입니다. 세계의 롤모델입니다.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붉었습니다. 박사님,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답했습니다. 내일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무슨 자리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국회에서 기술 설명회를 합니다. 국회의원들, 국방부 장관, 산업부 장관이 모두 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2년 동안 쌓아온 자부심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한국이 앞서간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기술은 인류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기술로 세계가 더 안전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25년 6월 21일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원 20명, 국방부 장관, 산업부 장관, 기업 대표들, 언론인들. 약 100명이 모였습니다. 김 교수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김재웅 교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액체 금속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갈륨 기반 액체 금속 복합 잉크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의원들이 집중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원리, 성능, 테스트 결과, 응용 분야. 30분 동안 완벽한 발표였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입니까? 네. 김 교수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모든 성능 지표에서 미국과 중국을 앞섭니다.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수출이 가능합니까? 정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민감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경제적 가치도 엄청납니다. 수출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때 위원장이 저를 봤습니다. 방청석에 외국인이 계신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 교수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데이비드 박사입니다. 스텔스 기술 분야 세계적 권위자이십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로키드 마틴의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42년 동안 스텔스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F-117, F-22, F-35, B2. 미국의 모든 스텔스기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일 전, 저는 카이스트를 방문했습니다. 김재훈 교수님의 연구실을 봤습니다. 액체 금속 기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 기술은 미국보다 앞섰습니다. 신축률 80배, 내열성 5배, 무게 38% 감소, 비용 3분의 1점. 숫자를 하나씩 말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이겼습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어제 저는 TOC 훈련기에 탑승했습니다. 액체 금속 코팅이 적용된 비행기였습니다. 직접 하늘을 날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국 혼자만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김 교수를 봤습니다. 한국이 이제 선두에 섰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2년 동안 교만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한국은 겸손했습니다. 배우려 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박수가 커졌습니다.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미국이, 유럽이, 중국이 모두가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의원들이 일어났습니다. 장관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업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인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42년 만에 처음 우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포옹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위대함을, 그리고 진실의 용기를.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사님, 미국 정부 반응이 어떻습니까? 박사님, 록히드 마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사님, 한국 기술을 도입하실 겁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을 제안하겠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NN, 미국 스텔스 전문가, 한국 기술 우위 공개 인정. BBC, 한국 스텔스 기술 신강자로 부상. 로이터, 록히드 마틴 박사, 국회에서 한국 기술 찬사. 르몽드, 한국이 프랑스를 넘어섰다. 미국도 인정. NHK, 일본, 한국 기술 벤치마킹 서둘러야. 한국 언론은 더 뜨거웠습니다. 조선일보, 세계가 인정한 한국 기술. 중앙일보, 카이스트, 스텔스 강국 만들다. 동아일보, 미국도 고개 숙인 한국의 저력. 한겨레, 작지만 강한 나라, 기술로 증명. 댓글이 넘쳤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이래서 세금 내는 보람이 있다. 카이스트 파이팅. 김재훈 교수님 존경합니다. 한국인이라 행복하다. 일주일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김 교수가 배웅했습니다. 다시 오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네, 꼭 오겠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박사님.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답했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습니다. 작은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 하지만 멈추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만세.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42년간의 자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 미래, 기술로 세상을 바꿀 미래, 평화를 지킬 미래. 창밖 구름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계속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